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떻게 좀 보내셨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6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홍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중화권 증시가 이 재봉쇄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도 이에 하방 압력 더해 갔습니다. 양시장 보합권에서 홍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 여러분들은 좀 어떠한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바닥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그려 나가는 건 아닐까라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장인데, 자,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모학 전문가님이 바로 지난 방송이죠. 지난 방송 때 알려주셨던 종목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2%의 불기둥을 뽑아냈습니다. 오늘도 이모학 전문가님 모시고 이 종목 함께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옆에 많은 정말 종목들의 수익률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또 챙겨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12% 급등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수익 리뷰와 함께 저희 이모학 전문가님 모시고 새로운 금도끼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저희가 시장 많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의 종목들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만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모학 전문가님이 너무 발빠른 전략으로 저희에게 수익 가득 안겨다 주시다 보니까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1:1 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전까지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아유, 네. 그래도 뭐 무더위 속에서도 네. 장은 그래도 푹 찌는 폭염에서 조금 벗어난 거는 같아요. 그래요. 네,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았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최근 뭐 1, 2주 정도는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처럼 지수도 빨리 좀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좀 시원하게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좀 7, 8월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숨통이 트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의 의심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시장의 방향성도 뚜렷하게 없고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도 없고 뭐 진짜 이런 시장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코스피 거래소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2008년의 시장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각도 하락세를 흐르는 각도나 아니면은 1년 넘게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이 조금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상 이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어떤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냐면 제가 정확히 좀 잡아 드릴게요. 네. 2018년도 19년도 저점 수요일이 339일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343일이거든요. 여기서 7월부터 반등 나오면 이제 343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역사 속의 다른 이 화면이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떨어지지 말기를 바라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2018년도 이 흐름들, 2008년도 흐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300일 이상,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이상 빠졌던 흐름들이 처음에는 이제 IMF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단 아시다시피 OECD 가입했다고 폭죽 터뜨리자마자 그냥 IMF가 몇 달 후에 왔잖아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거품, 그리고 경제 자체에서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서의 이 어느 정도의 위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마치 뭐 기적처럼 이루어졌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폭풍. 그래서 저는 IMF 위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위기로서는 거의 카운터 리스크. 정말 뭐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봅시다. 이걸 네. 제외하고 보면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 IMF 오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다시 우리도 뭐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네. 되는 거, 뭐 금리 막 60%씩 올리는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 다음으로 좀 가보면 자 이제 301대를 볼까요? 신용카드 대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좀 틀리지만 같은 분모는 에너지가 달려 있다라는 게 비슷하죠, 그죠? 이때도 그래서 뭐 걸프전 당시에도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전 이 전쟁과 이 물가, 유가 이러한 그 문제들은 아마 2000년도와 지금 현재 2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중간에는 또 코로나가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333일, 1년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45%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요. 뭐 중요한 점은 아시다시피 이 숱한 위기가 똑같은 위기는 없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언제나 신고가. 오. 그잖아요. 그죠? 네. 언제나 지금도 코로나 때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떨어지는 거 57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2월, 3월 팍 꽂았다가 쫙 올라왔죠. 기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2달. 네. 6월, 3월. 말 그대로 좀 폭락이 컸죠. 35%가 떨어졌지만 네. 기가 막히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막 그냥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악재들이 항상 주식시장의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2022년 현재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빠지고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냥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불스 마켓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인플레가 쉽게 잡힐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증시는 경기와 같이 가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나 먼저 올라갈 때도 먼저 어땠어요? 증시 뭐 우리나라 여행 항공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 것처럼 올라갔잖아요. 네. 끝난 것처럼 네. 한참일 확진자가 막 10만 명, 20만 명 나올 때도 올라갔잖아요. 언젠가 끝나겠지 하면서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금 막상 코로나가 거의 다시 뭐 재유하긴 하지만 만약에 소강 상태인데도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펀더멘탈과 이 주가 지수와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치 경기 침체가 온 것처럼 지수는 빠져 있지만 아직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징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장이 겁내는 거지. 우리는 경기 침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수는 이미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선반영, 악재도 선반영을 하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7, 8월 요 구간에서는 V자형 반등을 나온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베어마켓 랠리라고 있어요. 베어마켓은 약세장이죠. 주식은 항상 강세장은 불스, 곰, 약세장은 베어, 곰으로 이 소와 곰이 항상 대립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황소가 가다가도 지가 뭐 맨날 가겠어요? 올라가다가 쉴 때도 있고요. 곰도 내려가다가 잠깐 올라오는 국면도 있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내려가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구간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그런 조짐들이 슬슬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물가도 좀 안정되는 것 같고 어제 무엇보다 이 미국의 비농업자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 1년 보시면 343일 빠졌죠. 요 중에 한 60일 정도라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7, 8월 달 장 뭐 주식에서는 언제든지 뭐 만약에 올라가면 또 뭐 서머렐이라고 하겠죠, 뭐 그렇죠? 어찌 됐든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기간적으로만 좀 보고 대충 눈치껏 봐도 한 30년간, 40년간 최대 하락폭에 근접해 있다, 최대 하락 기간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고 7, 8월 달 장은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8년 제가 보니까 최대 낙폭이 사실 지금보다는 적은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님과 사실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2008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다, 만만치 않았다라고 말씀 주신 그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이 다시금 일어설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7, 8월에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수익을 챙겨 놓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미국에서는 6월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7, 8월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 파이터 각국의 중앙은행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죠? 지금 뭐 처음에는 베이비 스텝, 올해 초만 해도 기억나시나요? 작년, 재작년 일도 아니에요. 올해 초에 제가 주식거래에서 무슨 얘기했죠? 양적 긴축이 뭐다, 그죠? 테이퍼링이 뭐다. 요거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한 얘기였죠. 지금은 뭐 자이언스 스텝, 뭐 전보 스텝,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그림들. 네. 이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금리를 인상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죠. 이번에도 SK에서 이제 뭐 배터리 설비 미국에 이걸로 좀 투자를 지원하겠다, 좀 생각 좀 해볼게 했더니 2차 전지주들이 박살난 적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죠. 그러면 어때요? 고용이 창출이 안 되죠. 일자리를 잃어가고, 일자리를 잃어가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은 다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가면서 끝판에 경기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자, 제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 미국 비농업 부분, 결국은 모든 지표의 시작과 끝은 고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어제 미국 보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이 37만 명 증가를 보였습니다. 원래 시장 예상치가 한 25만 명 정도였는데 훨씬 더 말 그대로 고용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고, 실업률 3.6%. 이제 2020 여기 실업률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뭐 실업률이 올라가고 엄청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2020년도에 나왔던 거는 아주 좀 14%의 실업률은 일시적인 거고, 지금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실업률은 돌아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진짜 우리가 부빌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락률이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인플레라며요.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경기 침체는 나중 일이고, 경기 침체로 인플레가 오든 인플레가 와서 경기 침체가 오든 그건 가위바위보 같은 거고요. 결국은 인플레가 잡혀야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투자를 활동하고 사람들이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소비시가 확산되면 다시 시장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이 비농업 부분 외에 CPI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줄어들고 있어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다. 소비자는 가격 결정 권한이 없다. 생산자가 있죠. 재고가 많으면 가격을 떨어뜨리고 재고가 없으면 가격을 높이고, 그죠? 근데 PPI가 먼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PPI가 먼저 3, 4월부터 줄어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재고가 지금 확 쌓이고 있죠, 그죠? 재고가 확 쌓이는 국면. 재고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재고 빨리 떨어야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부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연초가 워낙 많이 올라서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죠. 그죠? 10배 올라간 종목이 위에서 10% 밀렸다고 많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듯이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도 한 30% 빠지고 모든 산업의 처음 이 소재, 구리 가격도 한 30% 빠지고 곡물 가격도 한 20-30% 이상 빠졌어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으니까 물가 안정되고 있고 안정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물가 피크아웃은 됐고 고용 괜찮고 더 빠질 이유는 최소한 없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번 시장 아까 뭐 7, 8월 달 장세가 단순히 한 360일 됐으니 대충 이쯤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또 방향으로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경제 지표, 글로벌 경제 지표 자체가 대부분 경기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7, 8월에도 하락 추세 속에서의 잠깐의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에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나는 좀 시장에 대한 방향성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니까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그나마 눈에 띄었던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재유행이 좀 공식화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눈에 띄게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방송 때 바로 가져갔던 이 오늘 12% 급등했던 ST큐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가장 하단에 ST큐브가 나가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우리가 또 오늘 12%의 급등을 또 이뤄내기도 했는데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거든요. 제약 바이오주긴 하지만 코로나 관련주가 아닙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인데 지금 좀 코로나를 떠나서 전체적인 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 시장의 시세를 좀 몰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코스닥 시가총액 이 순인데요. 1위가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습니다. 네, 원래 여기에 에코프로비엠이 있었죠, 그죠? 맞아요. 2차 전지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무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이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 올라서 좋았느냐? 일단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 화면을 보시면 올라간 것 같지만 쭉 늘어뜨리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이게 시장 상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서 시총 1위가 된 게 아니듯이 네. 바이오 종목들이 다 좋아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착시적인 현상들. 다른 게 너무 빠지니까 조금만 올라도 야 이거 대단하게 올라가네? 이렇게 느끼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좀 바이오 헬스케어가 주도주가 되나? 이런 좀 착시 현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전처럼 100% 200%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했다면 다시 바이오 제약주가 주도주가 말이 되죠. 성립이 되죠. 따라가는 종목들이 막 또 등장하겠죠. 근데 단순히 안 빠져서 1위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다 빠지니까 그냥 내가 1위 된 거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올라가서 1위가 돼야 되는데 안 빠져서 1위가 됐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두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들은 일단 2차 전지주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요새 투자도 많이 줄인다고 하고 또 좀 테슬라 주가 하락도 좀 뒤숭숭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일단은 뭐 주가 좀 빠졌다고 뭐 저의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중간 가치주와 실적주와 성장주 이 믹스를 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유일하게 아직도 전기차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이 아직도 뭐 그렇게 크게는 반등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도주가 등장하고 못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7, 8월 베어마켓 랠리가 온다면 전기차 빼고는 글쎄요. 누가 될지는 잘 상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팁을 드려보면 전기차는 언제나 시장의 주도주, 중심에 미드필더에 딱 놓고 시장을 조율하는 그죠? 공수를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봤을 때 7, 8월 달 장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6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너무 빠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빠졌지? 넷플릭스가 올해 주가 하락률이 70%가 넘어서 이렇게 빠진 건 말이 안 되는데 넷플릭스가 수익성이 악화돼서 주가가 70%면 반의 반토막이거든요. 넷플릭스 반의 반토막 나서 국내 OTT 제작사들이 똑같이 그냥 다 작살났거든요. 근데 부등호가 성립이 안 돼요. OTT가 넷플릭스가 실적이 악화돼서 얘네가 투자 규모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고 국내 투자를 줄이면 우리나라에서 돈 안 되는 애들 뭐 쿠팡 TV나 뭐 디즈니 같은 애들이 철수하고 이런 식으로 야 한국 돈 안 된다 한국에 투자하지 말자 아니면 한국 우리 돈 못 버니까 니네 단가이나 대기업들의 단가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국산 콘텐츠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아 시장에 더 많은 투자 확대를 하겠다고 넷플릭스에서 밝힌 바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국내의 제작 능력은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보시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우영우 기억나요? 알고 있어요. 요새 계속 핫하죠, 그죠? 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핫했잖아요. 그렇죠. 네. A스토리가 또 불길을 살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씨를 살려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이 말 그대로 불이 처음부터 막 붙진 않잖아요. 이게 이 번개탄처럼 확 불을 지펴줄 수 있는 탄이 필요한데 일단 A스토리가 OTT 쪽에 탄을 좀 불어준 것 같아요. 그죠? A스토리.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리포트들 보면 재밌죠. 전지현 지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A스토리. 네. 우영우에서 우영우에서 다시 길을 찾다. 찾다. 네. 네. 주가가 그래요. 뭐 5만 원까지 갔다가 기대감으로 지리산이 이제 안 되면서 3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밑에는 이제 지수가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얘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시장 하락의 낙폭이 이 정도 됐는데 어때요? 주가가 2배 가는데 한 2주일이면 됩니다.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1, 2주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번개탄이 쏘아졌습니다. 여러분들 OTT 종목들을 똘똘한 거 많이 있고 하반기에 또 재밌는 드라마 제작하는 기업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잘하는 쪽이 이쪽이죠. OTT나 바이오나 또 2차 전지 쪽. 이 시장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들에서 계속 답을 찾아드릴 테니까 헤매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화학주 작살나는 거 보셨죠? 뭐 건설주 뭐 가기나 해요. 그죠? 이쪽보다는 확실히 좀 돈이 되는 섹터. 어느 돈이 섹터다? 지금은 인플레다. 인플레는 왜? 인플레가 오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돈을 못 벌면 단가 인하 하죠. 바이오를 단가 인하할 수 있어요? OTT를 단가 인하합니까? 이렇게 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이번에는 7, 8월 달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 8월의 하락 구간 속에서 잠깐의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전기차, OTT 그리고 바이오 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챙겨주신 만큼 오늘 ST큐브가 12% 급등하면서 또 우리가 14%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거의 15% 가까운 수익인데 ST큐브는 어떻게 갈까요? 조금 더 가져갈까요? 7, 8월에? 이거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잠깐 화면 보시면 제가 제일 좋은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개인 투자자들 손 안 탄 종목만 보시라. 코로나 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은 뭐 키트고 뭐고 간에 지금 키트주들이 그냥 코로나 확진자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 두창이 같이 껴 있어요. 원숭이 맞아요. 두창 같이 키트 껴 있고 어제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것도 키트주에서 갑자기 뭐 탈모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수질이 굉장히 좀 더러워졌습니다. 이쪽은 개인들 손때도 많이 타 있고 모멘텀도 막 짬뽕돼 있어요. 예전에 그런 순수한 실적주로 순수한 성장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이렇게 순수한 주식은 가장 명확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되고 원색이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혼탁해지고 있는 섹터가 키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보시면 기업 설명은 뭐 지난주에 너무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네.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 보시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차트 얘기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주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오늘 12% 급등했는데도 저 밑에 아직 있죠. 제자리네요. 아직도 저기 있습니다. 네. 2020년도 코로나가 와서
웬만한 종목들은 둘에 하나는 최소한 코로나 뭐 한다고 다 주가 한 번씩 해먹었거든요. 이 종목은 코로나에 콧자도 안 꺼냈습니다. 계속 주가가 자기 모멘텀 말 그대로 이제 3세대 면역세포라고 그랬죠. 암세포, T세포 여기에 관련해서 자기를 묵묵해왔고 유중에서 돈도 일단은 재무제표상 리스크도 많이 줄여놨고요. 여기 유상증자도 있죠. 그죠? 유중까지 참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유중까지 참여했거든요. 올해 처음 유중 참여한 건데 뭐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어제 딱 방송에서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날 약속 지켜드렸죠. 그죠? 런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런 캔들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장대 양봉 다음에 붙는 이 단봉. 이게 제가 징검다리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다리가 두 개 긴 가는 다리에 이렇게 징검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죠. 그죠? 이럴 때라도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오. 내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징검다리 하나 또 나오잖아요. 베스트인 거예요. 오. 내일 만약 급등한다. 그럼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징검다리가 놓이면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아. 징검다리가 놓이면 오늘 예를 들어서 20% 올라가는데 오늘 팔아야지 근데 오늘 15%밖에 안 갔네. 다음 또 15%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15% 올라가는 다음 날 또 1, 2%짜리 징검다리 단봉이 하나 딱 붙어주면 다음 날 목표 주가는 또 다시 20%. 오. 이런 식으로 직접 매물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렇게 장기간의 주가가 누워있던 종목들은 함부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 말고 단봉이 잘 붙어주는지 징검다리가 자주 등장해 주는지만 확인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도 징검다리 아직도 못 사신 분들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제 못 사셨겠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만약에 내일 징검다리 또 나와주면 또 사시는 거예요. 수익 나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는 거고. 그죠? 내일 캔들의 전략은 또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그죠? 내일 전략은 내일 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오늘의 금도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T큐브 표적 항암제 관련 종목인데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세 조금 더 즐기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혹시 신규 접근 가능한가요? 라고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신규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미 목요일 장 초반에 이 종목 흐름 좋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노란톡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상 저녁에 알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흐름 좋은 종목들 이렇게 모두 다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ST큐브 관련해서 전략도 세워가시고 장중에 흐름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ST큐브의 신규 접근 가능성과 그리고 여러분들 장중에 흐름 좋은 종목들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새로운 금도끼 종목의 소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좀 흐름이 좋은 만큼 바이오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네, 오늘도 일단은 네. 바이오 쪽으로 ST큐브로 재미를 봤으니까요. 네. 오늘도 바이오 쪽으로 또 재미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좀 코로나 때 이 종목도 하나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안 움직였던 종목들, 즉 코로나로 손때를 안 탔던 종목들. 왜냐하면 손때라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 했다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공동묘지가 돼 있어요. 오. 무덤이죠. 이거를 네. 누가 파주겠어요, 무덤을.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갖다가 지금 2만 원 간 주식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무슨 재료로 그걸 다시 올리겠어요, 그죠? 대신 그때 10만 원이었던 게 지금 그냥 2만 원 된 주식들. 아무 이유 없이 시장 하락으로 코로나 때 한 번도 빚을 못 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코로나로 갔으니까 빈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빈집털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SQ도 빈집털이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종목도 코로나 때 움직였던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잘하는 것은 이 SQ는 이제 항암제였잖아요. 3세대 항암제. 이 종목은
조금 결이 많이 틀린데요. 이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보다는 보다 좀 약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오. 이게 뭐냐면 다음에 보시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TDD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키 밑에 붙여보셨잖아요. 이거 멀미약이요? 이게 네. 이게 TDDS예요. 아. 이게 약이 먹는 애가 있고 경구용 약이 있고 주사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패치제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패치제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돼 있는 도네페질이라는 이 약을 패치 기술로 인체에 흡수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한 회사. 오. 그래서 이 패치제가 피부 투과율, 말 그대로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투과율과 또 피부 트러블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접착력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특허 47개 패치 특허를 47개를 쉽게 이야기하면 갖고 있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붙이기만 해도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그럼요. 굉장히 신기한데 최근에 그런 뭐 당뇨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패치제도 나오고 그럼요. 패치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또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도네페질 제형의 패치제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어? 아니요. 일단은 이 여러분들 보시면 TDS 패치제, 경구주사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간단히 지금 제가 내일 화면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경구용이나 주사제, 저도 주사 맞는 거 싫어하고 약도 제때 챙겨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패치제는 한번 붙이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이 증대가 많이 돼 있고 얘네가 이제 이 노바티스라는 뭐 빅파마죠. 글로벌 이제 빅파마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엑솔론 패치 15라고 치매 환자들한테 먼저 개발이 된 제품인데 이게 언제 개발됐냐면 2008년도에 이미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 이 경구 패치해서 이 시장은 잘 넘어왔습니다. 시장을 얼마만큼 잠식했냐면 2007년도에 개발을 해놓고 2년 만에 경구 시장을 50%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6년 후에는 92%. 그러니까 먹는 약 시장을 그냥 아작을 냈습니다. 다 패치제로. 키미테도 나오자마자 이제 약을 잘 안 먹잖아요. 네. 키미테 나오자마자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애들 다 붙이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약을 그냥 다 오자마자 5년 만에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엑설론 패치가 성분이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백신도 보더라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네. 뭐 우리가 뭐 화이자 성능이 다 틀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치매약도 성분이 다 틀린데 얘네가 이 라바스티기민 패치는 1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좀 안 좋아요.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쓰는 제품이 경구용이나 주사제에서 도네페질이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도네페질을 패치에 옮겨와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 거냐 이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운 거를 얘네가 해냈습니다. 오. 네, 얘네가 2008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올해 제품이 8월에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8월에 약국가슴이 있습니다. 이거. 네. 그러면 8월이 디데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디데이로 치기에는 전 세계 최초 특허인데 좀 디데이로 치기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뭐 주가가 얼마나 가 있을지 모르겠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뭐 200%, 300% 가서 약이 출시됐다. 그러면 디데이겠지만 그렇게 요새 장세가 그렇게 잘 열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디데이 그거는 뭐 주가가 폭등을 한다면 행복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디데이입니다. 네.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때 가서 다시 행복한 고민을 좀 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가 어디랑 손을 잡고 하냐? 셀트리온이랑 같이 셀트리온이 영업을 해줍니다. 제약 바이오 이 회사들은 유통망이 필요합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이제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같이 손을 잡고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셀트리온을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때요? 10,000원 가격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10,000원 가격대 지지를 딱 받으면서 주가가 자, 윗꼬리는 차트 강의를 좀 해드리면, 차트 강의는 제가 잘 안 하는데 네. 윗꼬리는 어떻게 잡냐면, 자, 어떤 이슈가 안에 윗꼬리를 확 치고 밀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우르르 올라갔다 한 번에 확 빠져버리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종목들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간 종목은 이렇게 가면 또 쌍봉 맞고 또 떨어져요. 네. 똑같은 패턴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단 종목은 이렇게 도치 하면서 저점을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오. 그래야 매물이 안 쌓입니다. 네. 여기서 쌓인 매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가 났던 종목은 추세로 잡아가야 되고요. 그죠?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은 시세가 날 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와 시세는 한 번 급등하는 게 시세고, 그죠? 추세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났다가 밀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세로 잡으면 또 어떻게 된다? 또 똑같이 윗꼬리 잡고 또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났던 윗꼬리는 돌파하지 못했으면 저점 계속 올라가죠. 저점 이렇게 추세로 잡아간다. 그래서 이러면 언제 급등을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급등, 여기 잡을 때쯤 이제 쓱 잡을 때 빵 다시 한번 치고 올리겠죠, 그죠? 여기 윗꼬리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추세로 매물 소화가 끝내면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시세냈다가 또 이렇게 또 잡아가면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10,000원 가격대 지지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인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거 잡고 위에서 칠 때 들어가면 또 늦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 지금 지수 하락에 굉장히 좀 역발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STV와 같이 바이오주들 시세 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추세로 가져간다면 조금 개인 투자자 초보 분들도 주린이 분들도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추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세계 최초 패치형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유통해서 여러분들 8월에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차트상으로는 시세가 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주린이 분들도 접근하시기 정말 쉬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이 종목 자세하게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 챙겨 가실 수 있고 이 종목의 전략까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략과 함께 새로운 금도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 노란톡을 통해서 이 종목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 시장 불안한 만큼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전략 함께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시장 많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월요일 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한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실시간 랜덤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얼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팡 플러스 님이 올려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21,000원이고요. 30%의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팡 플러스 사실 뭐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같은 이 미국의 굉장히 성장성 좋은 종목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ETF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사실 미국의 지수 많이 빠진 만큼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좀 7, 8월에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팡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팡 플러스의 팡 플러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뭐 팡이나 뭐 마가나 가타나 해서 뭐 여러 가지 대형주를 묶어놔서 네. 우리나라 뭐 차화정, 뭐 전차, 뭐 이렇게 별명을 좀 애칭을 좀 붙여놓는데 네. 그런 걸 또 묶어서 또 증권사들이 기가 막히게 상품을 만들어놨네요,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너무 좋았었죠. 최근 정말 2년간 걱정 없는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좀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팡이면 4개의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매수가가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도 뭐 21,000원이시면 물타기 하시다가 산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매수가만 딱 봐도 어느 시점에 진입했는지 보이는데 매수 타이밍은 뭐 저는 잘 기다리셨다가 하락 구간에서 잡으신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좀 배우신 분 오. 이렇게 좀 매수 타이밍은 뭐 지금은 주가가 좀 떨어져 있지만 잘 하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이 간의 만해를 떠나서 저는 일단 뭐 구글은 걱정 없습니다. 그냥 팡에서 뭐 구글이야 이 말 그대로 하드웨어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저는 구글의 방향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구글은 걱정 없는데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그죠? 이러한 기업들 넷플릭스가 가장 좀 문제긴 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해답을 줄지는 제가 더 궁금해요. 과연 아마존은 이런 하락공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지? 넷플릭스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콘텐츠에 몰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투자 비중을 늘릴 거지? 이런 기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마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존 10몇 년 전에 월마트 시가총액을 아마존이 넘어섰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언빌리블. 이건 말이 되냐? 어떻게 아마존이라는 이 전자 상거래 업체가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냐? 뭐 지금은 역사를 바꾸는 회사들이죠. 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비디오 대여하는 회사가 OTT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 그죠? 페이스북은 과감하게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이 시장에서 새로운 또 이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멋진 기업들을 일단 모아놓은 지수니까요. 뭐 고점에서 물리고 이런 걸 떠나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저는 이러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회사들이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비전을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얘네한테 모습들을 보여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 우리는 갤럭시를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을 저는 잘 종목도 기업도 토덱스 상품도 잘 찾았어요. 이거를 타산지적 삼아서 이 주가 흐름을 보면서 국내 기업을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 좋다라고 챙겨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챙겨보셔서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민주 올려주셨네요. 삼성전자 올려주셨습니다. 신만전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별명답게 10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6,884원인데 많이 좀 물타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올라오면서 이제 좀 시장인가 했는데 오늘 또 상승률이 크지 않았거든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7만 전자, 8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의 종목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성장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성장성을 보여는 줬어요. 이게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3나노미터 이게 얼마냐면 10억 분의 1 미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 하도 파운드리 수율 공정이 잘 안 나오고 TSMC한테 밀리고 차이고 하다 보니까 성장성이라고 하나 내놓긴 내놨는데 이거 그러면 수율을 또 어떻게 잡을 건지 TSMC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그만 좀 놔줘야 되는 국민주. 이제 조금 시간을 갖자. 뭐 완전히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성장성을 더 보여줄 때까지, 그러니까 성의를 더 보여줄 때까지 확실한 뭔가의 명확한 기술력 이런 그 초격차를 주기 위해서 자기 기술력을 뽐내기보다는 뭔가 명확한 답을 주는 이런 회사가 될 때까지 저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한 6만 원 가두리, 6만 원 가면 밀리고 저 5만 원 밑으로 가면 한 6만 원 끌어올리고 이게 가두리 전략이거든요. 박스권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의미 없이 로테이션 되는 주가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무너지면 주도주가 바뀐다 그랬죠. 그죠? 시장이 무너지면 주도주는 반드시 바뀐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하반기 7, 8월 베어마켓 랠리가 온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IT 반도체 쪽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전략들 자동차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은 좀 더 가벼운 OTT 아니면 차라리 지금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전기차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명확한 시장에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총 1위다 보니까 에이씨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면 괜찮아요. 진짜 한 20년, 30년 보실 생각이면 지금 뭐 10%가 밀리든 20%가 밀리든 30%가 밀리든 반토막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30년을 안 팔 건데 그죠? 안 망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이거 자식한테 못 물려준다. 나는 주식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체 전략. 나는 안 망할 것 같다. 나는 100% 주식 투자. 비중 다 들어가 있는데 에이씨 난 내일부터 주식 접을란다. 보유.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KG ETS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만 님이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19,750원이고요. 비중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폐기물 관련주로서 굉장히 급등량이 강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폐기물 많이 나오고 앞으로 환경 문제 많이 부각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KG ETS 보시면 뭐 이렇지만 인선 ENT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은 베이스는 좋은데 성장성이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KG ETS는 정말 폐기물 쪽 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쌍용차 인수전 관련 사셨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물리신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쌍용차 인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매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베이스는 좋은 KG그룹주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회사예요. KG 많은 회사 중에서 이 이니시스가 제일 안 좋고 이 종목이 제일 좋은데 14,000원, 23,000원 반 급시다. 목표 주가 18,000원. 여기까지 오시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새로운 금도끼 종목 챙겨 가실 수가 있고 오늘같이 12% 급등했던 ST큐브 같은 종목들, 장중 흐름 좋은 종목들 노란톡을 통해서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